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신황희정승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들 계십니까? 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고 있습니까?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우리 좀 얘기를 하고 가죠. 네네. 어제 뉴스와 토론 진행을 마무리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검찰이 폭행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정상근 기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사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1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1년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 결론을 내놨습니다. 일단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으로 기소를 했고, 약식 기소를 했고, 네. 이 폭행 혐의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혐의들, 그러니까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당사자인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손석희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 그리고 거액을 요구한 혐의, 네. 이 공갈미수로 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검찰의 기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 바로 기소를 하고, 네. 또 이번에도 손석희 사장 그만두자마자 바로 또 기소를 하는 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좀 내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계획적인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근데 이 검찰이 이 시점을 전혀 안 봤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수사 계획표가 있잖아요. 가장 큰 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 박자 놓쳐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송병기 구속이라든지 부시장 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뭐 남은 일들 처리한 시점이 됐다라고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이 타이밍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은 검찰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은 없죠. 네. 당연히. 네. 그나저나 손 사장 같은 경우는 약식 기소가 됐고, 네. 아까 그 정상근 기자 설명대로 김웅 기자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네.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 손 사장 같은 경우 약식 기소가 됐는데 그 김웅 씨가 당시에 자신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네. 근데 전치 3주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정됐다면 약식 기소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약식 기소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다. 네, 뭐 이런 재판까지 뜻으로. 가지 않고 예, 예. 그냥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렇죠. 네.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가벼운 폭행 정도, 상해까지는 안 되고요. 네. 가벼운 폭행 정도에서는 그 약식 기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모욕이나 그리고 명예훼손 그런 이런 것들은 경우에 주로 모욕, 약식 명예훼손 주로 약식 기소가 되죠. 그 네. 손석희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불복을 할까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낼까요? 어떻게 사실 그 폭행이라는 게 네. 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그 터치만 있어도 폭행이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치 3주라는 상해의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를 알면서도 네. 그 폭행 자체 터치가 없었다라고 그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김웅 기자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은 것 같기도 하네요. 불기소 기소면. 그렇죠. 그리고 네. 불구속 그 약식 기소가 아니라 기소 네. 정식 기소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제출한 그 상해 진단서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이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뭐 자신이 기사화하겠다 이런 걸 공갈로 네. 다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득을 취하지 못했지만 그 공갈 행위를 인정해서 공갈로 기소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 5월에 네. 이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근데 5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을 때도 이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었는데, 네. 사실 약식 기소를 하는 거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맞습니다.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몇 달을 한 7개월 이상을 끌 만한 사안이 되는가.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원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이제 검찰 쓸만한 그 일할 만한 사람들을 전부 특수부에 갖다 놓고 그래서 네. 검찰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마비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간단한 사건들이 법원으로 넘어와야지 법원도 일이 바쁜데 네. 형사 단독에선 넘어오는 사건이 없어서 일이 안 하고 있다. 일이 오히려 법원은 좀 휴가 기간이 되겠네요. 법정 자동적으로. 이전기 많은 근데 또 형사 사건은 그랑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네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부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일반 뭐 형사부 사건일 텐데. 모든 일 할 만한 검사들을 네. 다 특수부에 투입시켜가지고 네. 다 차출해가지고.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비가 됐죠. 많이 그 영향을 네. 크게 받았겠네요. 네. 이동건 님이
질문 주셨네요. 약식 기소는 기록이 남나요? 기록엔 다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컴퓨터 전과라고 하죠. 네, 그렇죠. 기록에 다 남는군요. 네, 기록에 몇 년 정도 남습니다. 남습니까? 계속 남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자신들이 직접 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는 기록이라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이 근데 뭐 외부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네. 그 기록은 사실 남아요. 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과로 나중에 인정이 되는 거는 이제 공소장이 쓸 때 그 다른 재판을 받을 때 쓰여지는 그거는 뭐 별도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저기 황현 씨가 법학과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예, 예.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네네. 네. 아니 이런 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취직하실 때 맞아요, 혹시 맞아요. 뭐 이제 신원조회할 때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신원조회할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벌금형은 사실상 그 실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신 황희정승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해 벽두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페스티벌 네. 관련해가지고 뭐 기소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손 사장 얘기도 있었고 이번 추다르크 얘기를 해보죠. 네. 네, 대한민국의 관심이 검찰과 법무부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취임식 어떻게 보였습니까? 핵심 내용을 먼저 정상근 기자가 네. 설명을. 뭐 일단 취임사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그리고 교정, 범죄 예방, 뭐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뭐 이런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탈검찰화하겠다. 네. 네, 이런 말을 쓴 게 좀 눈길을 좀 탈검찰. 끌었어요. 그리고 네.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좀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연일 계속 이제 말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취임사 내용, 그러니까 뭐 기자들한테 보내진 취임사 내용에 없는 얘기가 더 관심을 더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이용한 그 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미닭하고 병아리가 그러니까 알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에서 안과 밖에서 계속 쪼아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네. 줄탁동시라는 게. 그래서 이제 검찰 안에서도 좀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이 안에서 알 껍질을 깨려고 그 쪼아대는 사람은 이제 검찰 조직이 아니라 이 검사들, 그러니까 개개 검사들이다.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검찰 내부에서도 또 검사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거고 이 젊은 검사와 또 위에 고참 검사들하고 또 이제 문화나 이런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네. 네. 네, 이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때랑 매우 다른 모습이어서 그렇죠. 뭐, 예. 취임식의 네. 어떤 분위기가 네, 대검 쪽에서만도 한 8명 정도 참석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뭐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수도권 검사장 다수가 참석해서 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이제 가족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 참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을 좀 의식해서 좀 덜 참석하신 것 같고 글쎄요 뭐랄까요 이번에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 네. 대거 참석을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예. 확연히 그 대변 그 대비되는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아까 우리 시점 얘기했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걸 이제 보도자를 뿌리는 시점들이 참 묘하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의 임명장을 받는 날 검찰이 장관 관련 인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네.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정모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정모 전 부실장이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부실장으로 네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는 이제 추미애 후보의 뭐 측근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네. 이 정 전 부실장은 지방선거 8개월 전인 그 지난 2017년 10월 11일 이 송철호 시장, 그러니까 울산시장하고 점심을 좀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여기서 뭐 울산시장 선거에 대비해서 뭐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뭐 이런 메모도 썼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정 전 부실장이 이 송철호 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를, 그러니까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의 선임행정관을 소개를 해줬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병기 부시장의 메모에도 이 정 전 부실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 정 전 부실장과 이 송철호 시장이 만난 다음 날 또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도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만 봐서는 뭐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네. 검찰도 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그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이 기각된 후에 네. 사실 그게
봤을 때 너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송병기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관련된 공범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공교롭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쓰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하던 날에 부인 정경심 교수 이제 기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은 날 측근 인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어쨌든 이거는 검찰의 이제 마음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그 보도를 쭉 보니까 이제 검찰발 보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검찰이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뭐 어떤 내용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이 사건들 관련해서 좀 여러 명들이 조사를 받고 또 뭐 조사 내용도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기자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순전히 검찰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거기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의 네. 이 측근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언론에 전해진 거고 지금 네네.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시기가 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됐으니까요. 임명하는 그날, 임명장을 받은 그날 또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네. 장관 당시 어떤 그 기시감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나올 때까지 간다? 뭐 어떤 거죠? 뭐 검찰이 한번 뭐 예를 들면은 이 칼검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네. 그 칼을 네. 놓지 않는다라고 하자면 뭐 끝까지 뭐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아니, 요거 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선 제압을 과연 어느 쪽에서 시작을 했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됩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기선 제압을 예, 예. 검찰이 좀 잡고 있다. 잡으려고 한다라고 한다. 좀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요거는 매우 약해서 기선 제압까지 갈 수가 없고 네. 너무 아직은? 조금 네, 살짝 밑밥 깔기 정도. 네, 그 정도 마무리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